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오늘 유난히 밝으십니다. 예. 네. 김현정 씨만 보면 밝아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훈훈하고 웃을 수 있는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슈들은 늘 좀 무겁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요. 뭐 좋은 이슈가 별로 언론에서 안 다루잖아요. 무거운 이슈만 다루고.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이슈를 3-4개 골랐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몰라서 풀어가는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키워드를 던질게요. 네. 고르세요, 그중에. 네. 첫 번째,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일본 얘기가 있고 네. 국토위원장 자리 소동 얘기가 있고 네. 우리 한국당 뭐 지지율 얘기가 있고 네. 뭐 고르시겠습니까? 뭐 지금 말한 순서대로 하죠. 저 그냥 던진 건데 이 순서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윤석열 후보자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막판에 반전이 생겼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하자는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인데 왜냐하면 그 흔한 그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하나도 없어요. 없더라고요. 7대 기준, 5대 기준에 하나도 안 걸려요. 예. 여태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후배를 좀 보살피다가 이제 생긴 일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이제 막판에 불거진 위증 논란 문제. 예. 후배 검사의 형인 용산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그 당시 기자한테는 말했는데 청무대장에서는 소개 안 해줬다라고 얘기했던 거. 일단 해명은 나왔습니다. 당시 후배 검사가 모략에 걸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내가 변호사 소개한 거라고 둘러댄 거였다. 그때 기자한테 한 말이 틀린 거지 청문회장에서 한 거는 위증 아닙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행위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들이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직접 개입은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한 꼴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전체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감을 꼽으라면 예. 윤석열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예. 그 정도까지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예. 그냥 청문회장에서의 윤석열 후보자 모습만 보신 건 아닐 테고 네. 원래도 좀 계속 지켜봐오던 분입니까? 그렇죠. 이분을 아십니까? 예, 남자답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하여간 쭉 봐온 걸로는 예. 남자다운 거는 그것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뭐 대담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정당당하다. 정정당당하다. 여자들도 정정당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검사고 봐온 걸로. 예. 그리고 뭐 하여간 그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고 예. 어려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쉬운 일은 쫓아가지 않고 예. 그러기 힘들죠. 권력에 뭐 좀 권력을 따라서 휘둘리는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랬죠.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권력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죠. 윤석열한테 걸리면 죽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권력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 인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나타나야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런 검사가 뭐 덜어는 있었지만은 예. 옛날 이태리 피에트로인가 뭐 검사가 예. 이태리 정치를 바꿨듯이 검찰이 제대로 쓰면은 정치도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제 보수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당도 반대 입장, 바른미래당도 부적격 입장을 낸 상태인데 보수라고 하실 수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외네요. 보수 진보 떠나서 얘기하는 떠나서예요. 거예요. 예.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분은 보수 진보 어느 쪽이셨어요? 지금까지 쭉 볼 때 윤석열 후보자? 제 눈에는 보수로 보여요. 보수로 보입니까? 예. 그럼에도 또 임명한 것도 대단한 저 용기예요,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의 용기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윤석열만을 보고 임명한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자 역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혹은 뭐 다른 것 얽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 네. 진짜 검사다. 예. 오케이. 임명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이 안 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여태까지 뭐 15명 그랬는데 뭐 한 명 추가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야당하고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 야당은 또 이제 무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협치가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 언제 협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결국 이제 조금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아니 뭐 인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가자면 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 갔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간다는 설이 있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간다는 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회전문 인사도 되는 거냐 인재의 풀이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얘기도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회전문 인사가 왜 문제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김수현 정책실장을 경질했잖아요. 예. 잘하고 있으면 경질하겠어요? 뭔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경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왜 바꿔가지고 또 딴 자리에 하지? 근데 그때 잘하고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을 떠나서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조절하기에는 너무 심하죠. 근데 사실 뭐 회전문 인사는 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회전문 인사를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전문 인사는 굉장히 인재 풀이 적어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런 회전문 인사를 많이들 우리가 봐왔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새 인물이 그렇게 참신한 인재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감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좀 대범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쓴 사람을 내치면은 네.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뭐 하여간 뭔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쓰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나올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검증된 사람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인재를 좀 쓰고 싶어서 새 인물을 쓰고 싶어서 권유를 해도 고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20통을 돌려도 오케이가 안 나온다.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제가 그래요. 안 어떤 장관은 13번째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 정권 때. 전부 다 고사하고 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청문회 때문에 좀 유능한 사람 고르기가 힘들죠. 그 고사하는 이유는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예, 그게 겁나서. 예. 그럴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을 표명한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일본 얘기하자고 그러셨죠? 일본. 네. 17대 18대 국회의원 하실 때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하셨죠? 네. 일본을 잘 아는 분이세요. 정두원 전 의원은.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일본 이거 왜 이러는 거고 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참여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커오니까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투키디데스 함정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이 과거에 한일 협정할 당시에는 일본과 국력 차이가 30대 1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대 1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라? 이렇게 컸어? 이러다가는 위협하겠네. 예. 심지어 반도체는 우리가 뺏겼네. 예, 이미 뺏겼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아까 예. 또 경제학자 최백은 교수는 어떤 이 북한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도 크게 지금 거슬리고 있는 거라는 지점을. 그 점도 있겠지만 그건 작게 보면 잘 잘라서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치킨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예. 이제 계속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치킨 게임을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은 이제 마주 달려오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트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데 누가 피해가 크겠어요. 우리가 승용차고 일본이 트럭이에요? 트럭이죠. 예. 어허. 그러니까 실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불매운동 반대세요? 불매운동 반대죠. 반일 감정이니 이런 거 지금 내세울 때 아니고. 아니 그거 완전. 불매운동도 예. 말이 안 되는 게 예. 우리나라 제품도 다 일본 기계로 만들고 일본 설비로 만듭니다. 그 국산품이 일본 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 걸 뭘 사고 뭘 안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예. 앞에 최백원 교수 얘기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순전히 이제 일본 메이드 인 재팬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하는 것이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들을 옥죄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거 하나도 해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자. 힘을 예. 보여주자. 예.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우리는 뭐 더 피해가 크죠. 그래서 그거는 예.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예.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일본도 사죄를 했고 우리도 이제 그동안 정상화 시켰고 일본 문화까지 개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셔틀 외교까지 할 정도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문제 제기를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럼 그걸 마무리를 잘 했어야죠. 강제징용 그냥 배상 문제 제기만 말씀하시는 해놓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풀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왜 이름 벌려놓고 근데 그걸 문제 제기를 남을 한 게 나라 정부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판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사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 정부라는 게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예. 그 전체를 대표하는 원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원수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런 걸 책임을 져야죠. 그 말씀은 사법부한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사법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개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판결은 법대로 하지만 예.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예측한 다음에 외교로서 풀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우리 정부가 좀 뒷짐지고 있었던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은 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네. 그동안 인재 부랴부랴 뭐 대책으로 내놓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고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다 실현 가능성 희박한 것들. 그러니까 무대책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김상조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리스트도 100개 정도 쭉 준비해서 예측한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대비를 한 게 없잖아요. 대비를 했으면 뭐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가 안 나오잖아요. 뭐 알고 있었다? 그러면 더 문제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야, 이거 뭐 앞에 최백은 교수의 평과 저 일본 문제를 보는 정두원 전 의원의 평이 좀 달라요. 지금 대책도 다르고 여러분들 양쪽 다 들으시면서 뭐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될 텐데.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해결책이 지금으로선 가능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렵죠. 이게 지금 식민지 일본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태까지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입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실제로 불법적으로 강점한 거잖아요. 그 일본 법원도 그런 판결을 대신에 했어요. 이 문제는 징용자 배상 문제는 사실 징용자 보상은 우리가 지금 해왔어요. 이건 별 얘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배상은 그렇죠. 불법성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게 민사라면 지금은 형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국내적으로 그냥 해결할 테니 당신들이 사과해라. 저 침략과 강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라.
일단 그러고 나가야죠. 그 정도 딜을 하면 어떻겠느냐 외교적으로. 예. 사과하고 근데 할까요? 아베 총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럴 사람 절충을 아니잖아요.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절충을 해야죠. 절충해야 된다. 예. 큰 그림은 저의 생각은 일단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큰 걸 일본이 지금 바라보면서 하는 거라면은 이거 절충이 쉽지 않겠는데요. 경제 뭐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라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뭐 아까 하태경 의원은 좌우 합작 이런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정답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죠. 예. 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친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예. 아니 부추긴다기보다도 친일 감정을 앞세운다든가 아니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든가 이게 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자.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토위원장 소동. 박순자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시죠. 예. 아니, 정두원 전 의원도 상임위원장 하셨죠? 네. 국방? 예, 국방위원장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예. 그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달콤합니까? 뭐 참 좋죠. 대우받고 특별 활동비도 나오고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지역구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등등 여러 좋은 면이 있죠. 지금 박순자 위원장은 원래 네. 당에서 약속하기를 1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나는 나갈 수가 없다 하면서 이번까지 하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보세요?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까지 하시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깰 수가 있나 이제 저도 놀랐는데. 하여간 이래저래 자유한국당은 참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정부가 많은 이제 실정을 하고 있거든요. 총선에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감투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죽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야당 편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좀 시간 됐지만은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심판론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나 하고 있잖아요. 고작 이런. 예. 아니 박순자 위원장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 지역구에다가 예산을 뭐 좀 더 넣어주고자 하는 총선을 생각하는 그림입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자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자리를 붙들고 있다는 게 아니 얼마나. 이분의 명분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내가 상임위원장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 처리한 것들이 있어서 그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데 왜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거긴 해요. 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그럼 징계위 지금 회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회부했잖아요. 예. 징계위에서 처리해서 정말 뭐 그 정도 사달까지 날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일은 초유의 일인데 예.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자, 초유의 일인 것으로 그럼 정리하고 예. 다음 이슈 갑니다. 예. 우리 공화당이 또 천막을 뭐 치고 이러고 뭐 치니 못 치니 여기다 치니 저기다 치니 하다가 지지율이 1.5%가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전신 대한애국당입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보수로서. 천막 투쟁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좀 위기가 좀 생긴 거죠. 왜냐하면 1.5인데도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정이 된다면 이 정도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부권, 수도권 이런 데에서는 아주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그렇죠. 승패가. 예. 그러니까 이제 승패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그 말씀은 우리 공화당이 1등 못하더라도 예. 자유한국당이 1등 되는 걸 방해할 수는 있다. 그런 표가 얘기죠. 갈라져서. 예. 아하. 아니 1.5% 이제 고무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또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야권이 분열되는 거는 뭐 치명적인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공화당을 끌어안을 것이냐. 예.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이죠. 예, 그것도 야권 분열이거든요. 예. 훨씬 더 큰 겁니다. 보수 그러니까 분열.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대한우리당을, 우리 공화당을 선택할 이름 저도 좀 것이냐. 헷갈려요. 예. 그게 더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양자를 다 갖게 통합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을 가야 된다. 예. 그래야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네. 자, 여기까지 월간 정두원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